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시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시는데 혹시 혈압이 잘 안 떨어지시나요?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여전히 높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드시는 음식이 혈압을 올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는 조심하시면서 라면은 줄이시면서도 정작 매일 드시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혈압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은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춥니다. 오늘은 고혈압 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외의 위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국물 음식입니다. 네, 국이요? 국은 건강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김치는 짜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라면은 나트륨이 많으니까 끊어야지. 그런데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콩나물국 이런 건 매일 드시죠? 심지어 국물이 속을 편하게 해준다면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숨어있는 나트륨 폭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물 속에는 소금이 완전히 녹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건 짜지 않아. 국물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된장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약 1,500에서 2,0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국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는 겁니다. 아침에 된장국, 점심에 찌개, 저녁에 국. 이렇게 드시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00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걸 아시고 피하십니다. 그런데 라면, 국물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드시는 국물입니다. 라면은 한 달에 한두 번 드시지만 된장국이나 미역국은 매일 드시잖아요. 독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매일 먹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국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흡수도 빠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관 속 수분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국물은 따뜻하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마시게 되죠. 그럼 국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물은 적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만 보는 정도로 드세요. 둘째, 집에서 끓이실 때 소금과 된장을 절반만 넣으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셋째, 외식할 때는 국물을 남기세요.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것보다 2~3배 더 짭니다. 다 먹어야 예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국물 하나만 줄여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네, 과일이 몸에 안 좋다고요? 아닙니다. 과일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포도주스, 사과주스, 바나나 스무디. 믹서기에 갈아서 꿀꺽꿀꺽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죠? 하지만 이게 혈압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믹서기로 갈면 이 섬유질이 잘게 부서지거나 걸러지게 됩니다. 둘째,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2030분에 걸쳐 천천히 먹게 되지만 사과 주스는 1~2분 만에 마셔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것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과일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사과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사과 2~3개가 들어갑니다. 포도 주스는 포도 한 송이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평소에 사과를 한 번에 3개씩 드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그만큼을 한 번에 마시게 됩니다. 액체는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과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어떨까요? 100%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대부분 당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만든 것도 많습니다. 비타민은 적고 당분만 가득한 음료수인 셈이죠. 그럼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씹어서 드세요. 사과는 깎아서 씹어 드시고 포도는 한 알 한 알 씹어서 드시고
바나나는 그냥 까서 드세요. 씹어 먹는 과일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혈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과일 주스가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마트에서 파는 견과 믹스입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며요? 맞습니다. 순수한 견과류는 정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이 마그네슘,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사 드십니다. 마트에서 땅콩, 아몬드, 호두, 캐슈넛이 섞인 큰 봉지를 사서 매일 한 움큼씩 드시죠.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견과 믹스는 맛있게 가공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금에 절여져 있습니다. 허니버터 아몬드, 양념 땅콩, 갈릭 캐슈넛. 맛있죠? 자꾸 손이 갑니다. 하지만 이 맛의 정체는 소금입니다. 견과류 100g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500에서 800mg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기름에 튀겨져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위해 기름에 로스팅하거나 튀깁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셋째, 설탕이나 꿀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허니, 카라멜, 초콜릿. 이런 단어가 붙으면 당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건강해지려고 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TV 보면서 한 봉지를 다 드시는 분들. 그냥 과자 한 봉지 드신 거랑 비슷합니다. 나트륨, 기름, 당분. 혈압을 올리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올바른 견과류 선택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염, 무가당, 이라고 적힌 순수 견과류만 드세요.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견과류 100%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금, 설탕, 식물성 유지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엔 맛이 없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드시면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라올 정도의 양이죠.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믹스넛은 혈압에 안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순수한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자, 오늘 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국물 음식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적게. 둘째, 과일 주스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셋째, 견과 믹스 무염 견과류만 선택하세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혈압약의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열심히 드시면서 정작 매일 드시는 음식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약은 하루에 1번 먹지만 음식은 하루에 3번 먹습니다. 당신의 혈압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식사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국물 반만 드세요. 2. 내일 아침 과일 주스 대신 과일 하나를 씹어 드세요. 3. 집에 있는 양념 견과류는 버리고 무염 견과류를 새로 사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혈압을 지킵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고혈압 환자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